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에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가 일부 진행된 가운데 토트넘은 현재 4승 1무 3패 18득 9실점으로 8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리고 팰리스는 현재 3무 5패 5득 11실점을 기록하면서 18위 강등권에서 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면 팰리스를 그냥 쉽게 잡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번 경기 손흥민은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맨시티가 홈에서 꼴찌 사우샘프턴을 1대0으로 간신히 이기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빌라도 홈에서 무승부를 당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은 일단 4위 싸움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토트넘이 상대하게 되는 팰리스의 공격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었던 에제가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으면서 에제 이번 시즌에 태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에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팰리스에 있는 최전방 공격수 마테타가 두 골을 넣으면서 두 골을 넣은 선수가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못 나오지만 어차피 복귀할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긴다면은 토트넘은 4위 싸움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기세와 사기도 올라가면서 앞으로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 어떤 라인업으로 나올까요? 예상 라인업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에 팰리스 원정을 떠나게 된다. 토트넘은 지난 8경기에서 7승을 거두면서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알크마르를 1대0으로 잡았다. 4위 에스턴 빌라보다 4점 뒤진 상황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프리미어 리그 순위표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또 다른 승점 3점이 필요하다. 반면에 팰리스는 이번 시즌에서 좋은 출발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 강등권에 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8경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은 앞서 있는 팀들과의 점수 차이를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궤도에 오를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팰리스와 경기를 위해서 엔제 감독은 어떤 선발로 나올까? 풋볼 런던 기자들이 예상을 해보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롭 게스트 기자의 예상 라인업이 나옵니다. 이번에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11명 중에 손흥민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 화제라고 할 수 있겠다. 손흥민은 출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엔제 감독은 왼쪽에 베르너, 마이키 무어, 오도베르 또는 히샬리송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엔제 감독은 최근 코멘트에 따르면 무어는 4일 만에 두 번째로 선발 출장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어를 처음부터 내보낼 것이다. 베르너는 현재 자신감이 너무 낮은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베르너가 선발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도베르는 방금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선발로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송은 교체로 나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선발은 파페사르 또는 메디슨 둘 중 한 명이 비수마와 셉세비와 함께 미드필더로 나오게 될 것이다. 메디슨은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는데 아마도 파페사르보다 선발로 나올 것 같다 라면서 롭 게스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습니다. 비카리오,
그리고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뽀백, 그리고 메디슨, 비수마, 셉셉이 3 미들, 그리고 무어, 솔랑키, 존슨의 4-3-3을 예상한 롭 게스트 기자였습니다. 와, 마이키 무어의 선발을 예상했는데 이 선수가 과연 선발로 나오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자신의 레벨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예상 라인업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조 도일 기자의 예상 라인업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부진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팰리스에게 더 많은 비참함을 안겨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로 구성된 토트넘의 최강 수비 라인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메디슨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셉세비가 더 진보된 역할을 위해 돌아온 상황이고, 그리고 벤탄쿠르는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지만 나는 비수마가 웨스트햄과 보여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이키 무어는 알크마르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엔젤 감독은 무어를 조심스럽게 기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할 준비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 무어가 선발로 나올 이상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베르너가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존슨, 솔랑키와 함께 베르너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 라면서 조금 웃기는 예상 라인업을 예상을 했는데요. 다 똑같았습니다. 아까 롭 게스트 기자와 모든 라인업이 동일했지만 마이키 무어 대신에 베르너가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도일 기자였습니다. 와, 이렇게 갈리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선발로 나왔으면 좋겠나요? 무어가 선발로 나오면 좋겠나요? 아니면 베르너가 선발로 나오면 좋겠나요? 저는 그래도 마이키 무어보다는 베르너의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이 공개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못 나온 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 누가 손흥민을 칭찬했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토트넘 관련 인스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메인 소스는 EAFC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칭찬한 레전드 선수는 바로 브라질의 잘생긴 공격형 미드필더 카카였습니다. 자, 해외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카카가 누구인지 다 아실 겁니다. 브라질에 최근에 정말 믿을만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카카는 정말 미친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잘생긴 얼굴로 대표적인 엄친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카카는 이번에 EAFC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과 같이 손흥민을 칭찬하였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손흥민의 기술 등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소니를 만난 적이 없지만 소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니를 보면 행복하고 소니는 경기를 즐기고 있고 항상 웃고 토트넘 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 같은 큰 클럽에서 수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니는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소속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면서 대표적인 엄친아였던 카카는 손흥민을 만난 적이 없지만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서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팀에서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손흥민을 극찬한 카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EAFC가 약간 한국 유튜버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가 손흥민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손흥민을 극찬하지 않았을 텐데 손흥민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카카였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김민재 선수, 이강인, 황인범, 황희찬 등등 유럽에서 뛰는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의 명성에는 아직
따라가기에는 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을 칭찬하는 카카의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카카 옆에 앉은 드로고바는 손흥민의 유일한 문제는 토트넘에서 뛰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라면서 드록바는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이 문제라면서 소니가 이적하기를 바랬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반응을 살펴보면요, 카카가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어라? 카카가 손흥민을 칭찬했다고? 대단한데?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카카가 손흥민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손흥민 사랑해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가 이런 말을 언제 한 거죠? 라면서 아, 대단하다, 역시 소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맞아요, 우리도 손흥민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카카가 손흥민을 사랑하고 손흥민이 너무 좋은 선수라고 칭찬을 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도 우리도 손흥민 사랑한다 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못 나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가 아직 손흥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카카가 런던에 놀러와서 토트넘 경기도 보고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